근데 오늘 대정부 질문 그 마지막 날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인데 오늘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질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주호영 의원이 했고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8명의 의원이 더 남아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요. 총리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총리 등 총 이제 10명이 그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좀 같은 거 혹은 다른 거 어떤 게 좀 눈에 좀 띄든가요? 형식적이든 저희가 내용적으로요? 이제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때 이제 오늘과 똑같이 이제 생중계는 이제 그 물리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사회 분야 네. 똑같은데 첫날 그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때고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맥이 풀렸다고 할까요?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뭔가 좀 그 맥이 없는 듯한. 네.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날이 서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이 일단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 네. 여기서는 야당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공격의 칼날이라고 할까요? 물론 뭐 지금 뭐 많이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많이 좀 둔탁해진 것 같다. 일단 뭐 이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저 같은 특히 경우는. 질문에서 보면은요. 그 사모펀드 관련되는 그 의혹, 논란을 질문하는 의원들이 지금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깊이 있게는요. 그거는 아마 그 짐작컨대는 그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는 게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저 국민들이나 저 시청자들이 딱 들을 때 귀에 싹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직은 저 전체적인 그 진상이랄까 전모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혹 수준인데 비해서 이 사실 입시 비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치 병역 비리에 대해서 분노하듯이 왜냐하면 누구도 자녀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결혼해서 저 입시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하자면 공정과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래도 나름 지켜져온 분야가 바로 병역 문제하고 저 입시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좀 거기 집중하지 않았나 그 알기 쉬운 부분에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뭐 이 답변하는 태도들도 이 첫날 우리 저희가 이 정치 분야 네. 할 때와는 좀 상당히 달랐던 것은 첫날만 해도 뭐 질문도 질문이지만 우리 이 총리께서 나름 어떤 그 소신 같은 게 비춰져 나오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켜보겠다는 매우 그 함의를 이렇게 깔고 있는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일체 오늘 뭐 그런 그 적극적 의견 표명보다는 조금 약간 의기소침하다 하는 저희 생각이 이 종류의 답변에 소신이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소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신중한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죠. 이제 선수 구성의 문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 분야면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사위원들을 이제 전진 배치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나오니까는요. 근데 보니까 지금 명단에 보면 없어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을 지금 이제 포진을 시키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 이건 좀 어떤 그 선수 구성에 있어서 어떤 그 미스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이제 보통 대정부 질문을 짤 때 보면은 어떤 관행이 있냐면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일정하게 어떤 네. 총량의 범위 안에서 그래도 기회를 주는 아마 이런 어떤 그 당 내부적으로 아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게 고려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수 구성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러니까 전략 미스가 있다. 일단 요점만 좀 말씀드리고 전략 미스라는 거는 당이 아닌 원내 지도부의 그럼 당연히 이거는 미스라는 원내 거죠? 지도부 소관이죠. 알겠습니다. 되게 이제 저희가 선수나 이런 거를 다 그 고려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최고의 선거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요. 조금 전에 그 수사권 관련되는 얘기를 좀 이어가겠다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그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지시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 법무부, 특히 검찰총장으로부터 공식 입장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27일 날 있었던 검찰개혁에 대해 성찰하라는 메시지에는 짧게라도 2시간 만에 입장이 나왔었고요. 일단 주말 서초동 집회 후에도 바로 다음 날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엔 좀
시간이 좀 장고가 필요한 아니, 상황. 이건 장고가 아니라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수사관은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당신 입장이 뭐냐, 당신 견해를 밝혀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실행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하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당연히 실무적으로 어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종의 태업으로 가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이게 즉각적으로 뭔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앞서서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도 내용을 봤다면 지금 대검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실무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사권 관련해서 저희 좀 결론으로 한번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검찰에서 혹은 뭐 서초동에서는요, 검경 수사권 얘기하면서 이번 검찰 개혁의 국면에서는 수사 종결권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어느 분부터 얘기해요? 그거는 예. 사실은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안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은 그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 종결도 검사가 여기서 자 그만하자 넘겨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작하는 건 지금도 이제 경찰에서 할 수 있어요. 수사 그러나 개시권. 수사 개시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사권에는 개시와 종결. 그렇죠. 개시와 처음과 종결인데 예. 종결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그 무리하고 불필요한 그 수사를 왜냐하면 두 번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찰이 수사한 걸 또 검찰이 가져가서 다시 그 수사를 하는. 근데 그 또 동전의 양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칫하면 경찰의 수사권이랄까 자의적인 어떤 그 수사권 남용도 빚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검찰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뭐 수사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은 뭐냐면 검찰에 대한 신뢰냐 경찰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검찰은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그 반대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윤석열 그 총장도 평소에 그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신을 밝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과연 조정해 갈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요걸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될 좀 것 같아요. 설명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끝냈더니 아 이거는 혐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거는 검찰이 그대로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 여기서 수집된 증거, 자료 이 모든 것들을 송치를 하게 돼 있는데 혐의 없음으로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모두 검찰로 넘기게 돼 있는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혐의 없음으로 만약에 경찰이 결론 내리면 이거는 송치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에서 모았던 자료나 이런 것만 송부 그냥 넘기고 60일 있으면 검찰은 그걸 다시 또 경찰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검찰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검찰은 뭐냐면 지금까지 만기칠람 모든 건 내가 핸들링을 해왔어요. 모든 걸 핸들링을 해왔는데 네. 쉽게 하면 이거 데스킹 권한이라고 언론에 비유를 하자면 데스킹 권한의 일부를 뺏기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득권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소권은 지금 검찰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심지어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최종 단계에서 기소는 검찰로 넘기는 걸로 이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된다고 보고요. 이 수사 종결권 문제는 엄밀하게 하면 검찰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수사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고 네. 국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거기다 하나만 더 보태면은 물론 이제 지나친 이 검찰권의 비대해진 검찰권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경찰에 일정 부분 그 자율권을 주는 거 필요해요. 근데 어쨌건 이것이 서로 이제 여론전 비슷하게 지금 이제 벌어진 측면은 있으나 최근에 아직도 경찰 수사에 대한 이 일반의 그 불신감 어쨌건 이미지긴 하지만은 큰 거는 한번 보세요. 자 드루킹 수사 때 경찰이 100일 가까이 수사했는데 엉터리 부실 수사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죠. 이번에 버닝썬 수사 보세요. 결국 자기네 같은 뭐 식구기도 하죠. 경찰청장으로 불렸던 윤총경 사건 수사한 거 보세요. 다시 지금 재조사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여기 있는 권한을 여기다
옮겨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 수준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매우 중요한데 검찰권의 남용이나 행사도 굉장히 큰 위협이죠. 일반 저기한테는. 근데 네. 경찰은 숫자도 많은 데다가 10만 경찰이라 그러잖아요. 숫자도 많은 데다가 만약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요. 특히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이 어디냐. 이건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중소기업들 있죠. 과거에는 중소기업 같은 데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함부로 못했어요. 검찰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물론 개시할 수 있지만 지금 수사 종결권까지를 갖고 만약에 중소기업 작은 영세 자영업자 이런 데까지 만약에 경찰이 괴롭히려고 들면은 그때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야기가 좀 번졌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뭐 얘기하고 이동관 전 요약이 수석이 넘어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민심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돕긴 객긴 이렇게 보는 게 국민적 정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100% 동의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을 주면 안 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니까 불신의 대상이 된다면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라고 하는 이 방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그러면 권한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 물론이죠. 예, 오히려 이 점을 네. 좀 강조하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런 문제를 어떤 제가 한 번 더 지적하는 것이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쪽 뭐 서초동에서 뭐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이 그 수사 종결권이라는 큰 키워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다뤄봤고요. 그렇다면 이 검찰 쪽의 반응은 어떨까라는 거를 좀 본다면요. 좀 들리는 이야기는요. 검찰 내부방에 뭐 반어법을 통해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응원하는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다라는 진단도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어제 밤에는 윤 총장이 신임 검사장들과 함께 대검에서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사실은 뭐 조직의 특성상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좀 취재가 되면 들리는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 쪽의 반응은 정중동의 행보다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예. 정중동도 정중동이지만 검찰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검사가 인천지검이죠. 인천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반어법으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지한 어떤 그런 것을 올렸지만 또 정반대로 얼마 전에는 진모 부부장 검사라는 분이 네. 어떤 검찰의 어떤 조국 수사에 대해서 다른 사례, 현재 어떤 정치권에 있는 고위 인사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그럼 제대로 수사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오히려 어떤 날이 서 있는 어떤 네. 지적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어떤 대통령 시절에 어떤 검사와의 대화 때까지 검찰이 그냥 한쪽으로 막 해가지고 대드는 이런 모습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검찰 안의 분위기도 그냥 가끔씩 그러니까 불거지고 있는 작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불거지고 있는 몇 개의 사례에서도 전혀 다른 결이 180도 다른 것들이 네.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 말씀드렸는데 검찰 내부 법무부 서초동 주변에서는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했다는 것이 뭐 지난주부터 나왔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비공개, 공개 소환 명확한 거는 뭐 이 출입하는 동선 부분이 노출이 돼 있었고 취재진들이 거기를 계속 거의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 소환이었는데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수사하는 검찰의 어떤 입장이 다소 바뀌었다.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사에 대하는 임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게 바뀌었다.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이거를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거를 인륜의 문제였다. 이렇게 조 장관이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자면 인권의 문제, 이를테면 건강이 아주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물론 검토 중인 거지만 네. 내일 공식적으로 아마 정리해서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앰뷸런스까지 대기시키겠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제가 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경우는 다르지만은 무슨 전직 대통령이나 중요한 공직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에 비춰 보면 모르겠어요.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칫 그런 왜 저희 무슨 중요한 분들 보면 출두할 때 마스크 쓰고 이러고 오시잖아요. 휠체어 타고. 예전에 한 분 있었잖아요. 그런 네, 코스프레로 네. 비춰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조국 수석 쪽에서 그 당당하게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본다면 하도 이런저런 압박이 심하니까 뭐 내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검토는 한번 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거는 맞다. 왜냐?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 알아서 기계 만드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압박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특혜 의혹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걸어서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왜 장관 부인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법무장관 부인이라고 그래서 비공개로 이렇게 소환을 해야 되느냐를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조 장관이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금년간에 이제 소환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관측하고 있는데 정경심 그 교수가 소환되는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분명히 본인 입장을 밝혀야 돼요. 과거에 보면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뭐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신승남 전 검찰총장, 한 분은 부인, 한 분은 동생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그만뒀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어디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어디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면 구속될 때? 본인이 소환될 때? 본인이 구속될 때?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좀 정직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좀 하나만 좀 오해를 잡을 게 있는데요. 포토라인에 세우고 안 세우고는 검찰이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검찰이 물론이죠.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공보 준칙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 사실이 알려져서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언론이 촬영, 녹화, 중계,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첫째 공적 인물인 피의자예요. 자 여기서 정경심 교수는 공적 인물이냐 아니냐 얘기는 둘째 치고 공적 인물이죠. 그다음에 문제는 예상되거나가 아니라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의자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검찰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예가 뭐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에요.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했더니 포토라인 세웠어요. 기자들이 셈으로 그러니까 테이프 만들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어떤 그 대법원까지 했던 사람이 그래야 되느냐의 문제는 도의적인 문제는 논외로 치고 알겠습니다. 준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건 아등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저희가 한 10분 전쯤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지시 이후에 아직 윤 총장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가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묻고 답을 했는데 조금 전에 대검찰청에서요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그 지방검찰청 외에 특수부 전면 폐지한다. 그 닷새 전에 조국 장관이 정치 분야 질문에서 원혜영 의원의 질의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특수부 얘기했을 때 일본에 뭐 도쿄, 나고야, 뭐 오사카 등 3개 지역 특수부가 있는데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역시 대한민국도 이 3개 지역 특수부가 유지한다는 거죠. 저는 예. 그 방향의 흐름은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도 전적으로 지지해요. 이렇게 특수부가 많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특수부가 많겠어요. 그거는 다 정치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그 축소시켜 놓고 다만 권력의 끈을 놓고 진짜로 비리 수사 네. 문제되는 거 또 하는 거 찬성이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답이 나왔네요. 왜 윤석열 총장은 그 침묵을 지켰을까? 어쨌건 이제 이런 액션으로 답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어저께 보면은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에서 보면은요. 그 인사 주목할 만한 인사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제 재가를 받은 게 그 사무국장, 대검 사무국장, 사무국장하고 감찰부장. 감찰부장. 근데 사무국장이라는 것이 대략 한 10,000명이 넘는 검찰의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재정권을 갖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저 쉬운 건 아니지 않을까요? 바로 뭔가 인사라든 조직의 문제인데 바로 하루 만에 3개 지역 외에 특수부 전면 폐지한다는 거는 조금 방향만 잡은 거고요. 대검의 그 입장이 대단히 신속했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국민들은 또 기대를 충분히
해봄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 인선을 미룬 것 같은 경우도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만약에 조직이 편제가 바뀌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직원별로 인사 TO가 달라지고 인사 TO가 들어가면서 어떤 예산 배정이 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문제들이 이제 네.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결국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뤄왔던 것 같고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인선 방안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 대통령도 이제 오케이 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는 있어요. 다만 그게 누구인지는 지금 언론의 네. 추측 보도는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좀 누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하나 문제입니다. 또 이제 뉴스 속보에서 바로 이제 짚어볼 만한 것이요. 지금 현재 대검 검찰에서 외부 기관, 여기 외부 기관 청와대도 포함되는 거죠. 정점에서는요.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서 형사 공판부에 투입을 해서 민색 범죄라든지 이런 쪽에 그 수사를 강화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다 당연히 예.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말씀 좋아요. 그 지난 2년 동안 부려먹을 때는 언제가 그러느냐. 뭐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고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계속 저희가 얘기하지만 동경지검 특수부 얘기할 때도 똑같았고 진짜로 그 권력의 압력 그 부당한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아까 잠깐 그 포토라인 얘기 잠깐 나왔을 때 잠깐만 돌아가면은 왜 사람들이 예. 당신은 포토라인에 서 그럴 때 포토라인에 쓸까요? 거부할 수 있는데 괘씸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조국 장관 부인 아니면요 이렇게 못해요. 이미 핸드폰도 압수수색 당하고 조국 장관도 벌써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압수수색에 거부하거나 증거를 본인이 없애는 그런 행태를 하면은 100% 구속할 때 법원의 판단에 이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 괘씸죄 그다음에 수사도 더 가혹하게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자체로도 이미 본인은 굉장한 그 권력의 갑옷을 입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알겠습니다.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은요. 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그 지방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존치시키고요. 나머지 지역은 폐지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그다음 세 번째 검사장 차량 운행 중단 이 3가지 전용 차량 중단 3가지는요.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였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본다면 그 사실상 그 검찰이라는 조직은요. 검사장급 전용 차량 검사장이 장관급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급이고. 그다음 그다음 너무 또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 행시와 외시는 보통 임관이 되게 되면 임용이 되게 되면 5급이지만 검사는 3급에 준하는 직급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일반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어떤 특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특권을 좀 폐지하는 그건 뭐 조치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와대 청원이 하나 올라왔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정부 외청이 많은데 네. 다 청장인데 왜 검찰만 총장이냐? 명칭을 청장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뭐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헌법 개정상이기 때문에 어렵는데 중요한 것은 청원의 어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문제의식. 네. 검찰 너네가 뭐라고 너네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건가 국민의 문제의식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향유하고 있는 특권은 다 내려놔야 된다. 요즘 하나 그런 점에서 저 방향은 맞고 그냥 관용 차량 안 타는데 이 정도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뭐 법률 자문을 해준다 뭐 한다는 명목으로 나갔는데 변호사도 많은데 굳이 검찰 파견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저게 파견 나가서 뭐 국정원 이런 데 가서 정보해가지고 검찰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 그러니까 국내의 중요한 정보를 전부 다 집적을 해놓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통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저것도 반드시 폐지돼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손을 댔다. 좀 반길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3가지 나온 주요 안은요. 오늘 대검찰청이 오후 3시에 개혁안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3가지 안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조치도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도 근데 지금 나오는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저거 전후 과정을 제가 방송 때문에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선 보고한 후에 지금 발표하는 건지 당연히 네. 아니면 그냥 발표하는 요거 한번 확인 좀 해봐야 아니, 되겠죠. 만약에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고 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리라고 당연히 그것이 상식과 순리죠. 근데 체크해 보죠. 예, 예.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뭐 발표했다면은 그거는 약간의 좀 막 항명 비슷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한번 일은 지금 없다고 확인해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뭐 당연히 뭐 먼저 보고하고 그럼 당신들이 발표해라 이래서 이제 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주체니까 그럼요. 검찰 왜냐하면 주체라고 저희가 어제도 지목을 얘기했잖아요. 받았으니까는요. 개혁이라는 건 그 주체의 그 능동적인 그 노력과 참여가 동반돼야 네. 된다는 건 상식이니까 그러면 저 그렇게 하는 게 또 순리에 맞고 또 지금 이거 뭐 저도 100% 만시지탄에 감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몫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청와대와 여권에 이제 공이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이렇게 어쨌건 나름 자기 그 손발을 잘라내는 뭐 경우에 비춰 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죠. 우리 보고 손발 자르라는 얘기냐. 이런 말하자면 그 희생을 전제로 한 개혁안을 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청와대와 여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 우리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 수사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백업할게.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내일쯤 저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성 얘기는 누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박수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속 촛불 시위하고 무슨 100만 명이 모이니 200만 명이 모이냐면서 또 청와대 발로 무슨 뭐 검찰이 괘씸하니 뭐 배신당하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제부터는 그 몫이 청와대에 가 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의 끈을 절여내라. 이 얘기죠. 촛불은 시민의 권리예요. 그거보단 그거는 자유, 별개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유한국당에서 조만간 며칠 내에 150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서요.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끝난 다음에 될 것 얘기하자고.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 제가 약간 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오늘 사모펀드 관련되는 질의응답은 주로 없었는데요. 그건 어제 전날 있은 경제 분야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 오늘 한번 짧게 두 분 우리 고정 코너인 한마디 코너 한번 이야기 전개할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럼 이전 수석부터 한마디 코너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제가 갑자기 그 돼지를 소환해서 죄송한데 어떤 돼지는 더욱 평등하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로 조지 오웰이 동물 농장에서는 동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돼지열병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돼지들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바로 그 인간 농장주를 혁명으로 쫓아낸 그 돼지들 중에 지도부가 침대 쓰고 술 마시고 그 항의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모든 돼지는 평등한데 네. 어떤 돼지는 더욱 평등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조국 후보래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적 인식이 그것일 것이다. 예. 저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네, 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지요라는 그 발언 다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검난 때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건 아까 모두에 잠깐 얘기했던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만약에 조국은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건 막 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이건 하극상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